TK그룹 총수 일가가 거주하는 대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침실은 화려하지만 감옥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 방의 주인인 한지아는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기괴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창백한 달빛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본래의 투명하고 고운 피부 위에 칙칙하고 생기 없는 색조의 파운데이션을 덧발라 마치 병색이 완연한 사람처럼 위장했다. 그녀가 3년 전 강도진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이 철저한 위장은 과거의 잔혹한 추적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자 동시에 이 숨 막히는 가문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기 위한 방패였다. 두꺼운 검은색 뿔테 안경을 코끝에 걸쳐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를 완벽하게 가린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 속에 낯설고 초라한 여자를 응시했다. 그때 침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진이 들어왔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절대적인 권력자의 위압감으로 무겁게 짓눌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그는 조각같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감정 따위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으며, 방금 막 들어온 아내의 방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 하치장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침대 위에 자신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며 한지안을 향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당장 나올 것을 명령했고,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애정이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도진에게 있어 한지안이라는 존재는 조부의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된 흠집난 장식품에 불과했기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조차 끔찍하게 여겼다. 지아는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와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미리 준비해둔 낡은 핸드백을 챙겨들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갈색 드레스는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으로 그녀의 완벽한 신체 비율을 둔하고 답답하게 보이게 만들었으며, 이는 도진이 그녀를 더욱 경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녀는 도진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가며 저택의 사용인들이 보내는 조소 섞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일정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을 죽이는 법을 터득했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밤 예정된 연말 파티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하며 본능적인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에 육중한 문이 닫히자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차단막이 올라가면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에 남겨졌다. 강도진은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끊임없이 올라오는 보고서를 검토하며 옆자리에 앉은 아내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지아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오늘 밤 파티에 참석할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약점을 되새기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이 초라한 여자가 사실은 국제적인 정보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천재적인 지략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눈앞의 이익과 회사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도진의 시선이 잠시 태블릿에서 벗어나 창밖을 향했을 때 그의 눈빛에는 피로감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썼다. 그는 TK그룹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최근 들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의 견제와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는 그를 더욱 예민하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옆에 앉은 아내가 혹시라도 파티장에서 실수하여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덧붙였다. 입도 번긋하지 말고 구석에 박혀 있으라는 그의 잔인한 말에 지아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지만,
그녀의 안경 너머 감춰진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화려한 조명이 어둠을 찢으며 두 사람을 비췄다. 강도진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환호성과 감탄사는 그가 가진 권력과 매력을 증명해 주었지만 곧이어 차에서 내린 한지안을 본 사람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실망으로 얼룩졌다. 사람들은 도진의 완벽함과 지안의 부족함을 비교하며 수군거렸고 그 노골적인 멸시의 시선들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지안의 전신을 찔러댔다. 하지만 지안은 어깨를 움츠리며 도진의 뒤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동태를 살피고 경호원들의 배치와 비상구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연회장 내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답게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진은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둘러싸여 자연스럽게 지안을 등지고 멀어졌고 지안은 순식간에 화려한 인파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익숙하게 연회장 구석의 기둥 옆으로 몸을 피하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귀부인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그녀의 촌스러운 드레스와 화장을 비웃으며 도진이 왜 저런 여자와 결혼했는지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인파를 가르며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모델 김소영이 등장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화려함은 순식간에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도진의 공식적인 내연녀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녀 또한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도진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도진은 아내인 지안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소영의 허리를 감싸며 귓속말을 나누었고 그 모습은 지안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안은 그들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김소영은 도진의 곁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한지안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지안의 앞을 막아섰고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지안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소영은 지안의 촌스러운 차림새를 지적하며 도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독설을 퍼부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로 여기며 몰려들었다. 지안은 소영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소영은 끈질기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었다. 순간 김소영이 발을 헛디딘 척하며 몸을 휘청거렸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이 지안의 드레스 위로 쏟아지며 흉측한 핏빛 얼룩을 만들어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소영은 입을 가리며 어머나 하고 놀란 척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은 명백히 지안의 꼴사나운 모습을 즐기며 비웃고 있었다. 끈적한 와인이 가슴과 복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불쾌한 감촉과 함께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가 지안의 귓가를 때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강도진의 반응이었는데 그는 아내가 봉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서 지안을 도와주거나 소영을 나무라기는커녕 마치 지안이 실수를 저질러 파티 분위기를 망쳤다는 듯이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도진은 수행원을 시켜 상황을 수습하게 하는 대신 싸늘한 목소리로 지안에게 당장 가서 꼴을 정리하고 오라며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 남편의 철저한 방관과 내연녀의 악의적인 공격, 그리고 대중의 조롱 속에서 지안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지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젖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도망치듯 연 회장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거칠게 안경을 벗어 세면대 옆으로 던져버렸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촌스러운 화장 뒤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서늘한 본래의 눈빛이 드러났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던 유약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거울 속에는 복수심과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차가운 사냥꾼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와인 얼룩을 닦아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도진과 소영이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정신을 맑게 했다. 그때 그녀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특수 단말기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젖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단말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TK그룹의 메인 서버가 치명적인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알림이 떠 있었다. 지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바뀌며 그녀는 능숙하게 단말기를 조작해 서버의 상태를 파악했고 누군가가 회사의 기밀 문서를 빼돌리기 위해 방화벽을 뚫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도진은 밖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회사의 운명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뿐이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단말기에 복잡한 방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림자 속의 조력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했고 오늘 밤 못생긴 아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이 깨어났음을 알리는 서막이 올랐다. 화려했던 연말 파티장의 열기가 차에 식기도 전에 강도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고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TK그룹 본사 전산망이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도진은 그 즉시 김소영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이들을 내버려둔 채 연 회장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고 그의 표정은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오만함 대신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 같은 살기로 가득 찼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친 그는 실시간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회사 서버의 현황판을 보며 이를 갈았고 상대가 노리는 것이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그룹의 1급 기밀인 신기술 설계도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주먹으로 시트를 내리쳤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리무진 안에서 그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막아내지 못하면 전원 해고라는 서슬 퍼런 협박을 날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TK그룹 본사 보안관제센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와 다름없었는데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화면 가득한 경고창들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공격자들은 마치 TK그룹의 시스템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방화벽은 종이짝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도진이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보안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일반적인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고도의 군사작전 수준의 사이버 테러라고 보고했다. 도진은 화면을 노려보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전설적인 해커 루시퍼를 떠올렸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도진보다 먼저 저택으로 돌아온 한지아는 아무도 없는 서재의 어둠 속에서 평소에 둔해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민첩한 동작으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열고 고성능 서버가 갖춰진 자신만의 요새로 들어갔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을 벗어던지고
모니터 앞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스템에 접속했고 TK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해커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흐르는 복잡한 코드들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순식간에 해독되었고 그녀는 이번 공격이 자신의 과거와 연관된 조직이 보낸 경고임을 직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기업이 고작 이런 조무래기들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생각이 없었기에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자 모니터 화면에는 맹렬한 속도로 방어 코드가 생성되었고 그녀는 TK그룹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백도어로 침투한 뒤 공격자들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컴퓨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어 그들의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역공을 감행했고 이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예술적인 살육전과 같았다. 관제센터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도진과 직원들은 갑자기 외부에서 유입된 정체불명의 신호가 무너져가는 방화벽을 순식간에 복구하고 적들을 섬멸하는 기적같은 광경을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화면에 나타난 푸른색 섬광이 과거 루시퍼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해커의 시그니처임을 알아차리고 눈을 크게 떴다. 단 10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고 공격자들의 서버는 지안이 심어놓은 논리폭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그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소멸해버렸다. 지안은 마지막으로 TK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패치까지 설치해준 뒤 자신의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지우고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했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다시금 자신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남긴 아주 작은 흔적 하나가 도진의 예리한 감각을 자극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다시 못생긴 아내의 가면을 쓰기 위해 서재를 빠져나와 침실로 향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온 강도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의혹과 호기심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루시퍼의 정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기운에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고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곧장 2층 침실로 향하지 않고 불이 꺼진 서재 쪽을 바라보았는데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온기와 희미한 기계 작동 소음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도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서재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잠옷 차림의 한지안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이해하기 힘든 전공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도진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잠든 지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콧등에 맺힌 땀방울과 평소보다 거친 호흡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키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서나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었다. 의구심이 든 도진은 그녀가 베고 있는 책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제목을 확인했고 그것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조차 힘든 고등 암호학 원론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평소 글자 읽는 것조차 싫어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왜 이런 난해한 책을 보고 있었는지 도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지안이 부스스하게 눈을 떴고 안경이 벗겨진 그녀의 맨얼굴이 잠시 도진의 시야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안경을 찾았었다. 지안은 당황한 목소리로 남편이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다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도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며 연기를 시작했다. 도진은 그런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이 새벽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추궁했고, 지아는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책장에 있는 아무 책이나 꺼내 읽다가 잠들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지아는 도진의 손이 노트북에 닿기 직전 고의적으로 찻잔을 쳐서 떨어뜨렸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흩어지는 파편들이 도진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을 치우는 신용을 했고, 도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에서 손을 거두고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지아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바닥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도진이 노트북을 열어보지 못하게 만든 것에 안도했다. 도진은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판단하고 등을 돌려 서재를 빠져나갔지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질감을 곱씹었다. 침실로 돌아온 도진은 샤워를 하면서도 서재에서의 일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아내 한지안에게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던 것을 계속해서 상기했다. 그는 오늘 밤 회사를 구한 루시퍼의 등장과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주친 아내의 기묘한 행동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그 촌스럽고 무능한 여자가 천재적인 해커일 리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이 그의 의심을 눌렀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욕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자책했고, 내일부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더 면밀히 감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진은 일부러 어려운 경제 용어와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지안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밥알만 세고 있을 뿐이었다. 지안은 도진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철저하게 무식한 척 연기하며 그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고, 도진이 경멸의 눈빛을 보낼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라고 통보하며 그곳에서 또다시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아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탁 아래로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도진의 끊임없는 시험과 모욕에 대한 인내심이 점차 바닥나고 있음을 느꼈다. 출근한 도진은 보안팀장으로부터 간밤의 해킹 사건에 대한 정밀 분석 보고서를 받아들었고, 보고서에는 루시퍼가 남긴 흔적이 내부망이 아닌 외부의 특정 IP를 경유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 IP의 발신지는 도진의 저택 근처로 추정되었고, 이 충격적인 결과에 도진은 보고서를 쥐고 있던 손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서에게 즉시 집안의 인터넷 사용 기록과 통신 내역을 조회하라고 지시했고, 만약 범인이 집안 내부에 있다면 그것은 배신자가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기에 용납할 수 없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서재에서 보았던 지안의 모습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고, 설마 하는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안은 도진이 출근한 후 자신의 비밀 전화기로 의문의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TK그룹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음을 알리고 당분간 몸을 사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도진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지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진의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고,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으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두꺼운 화장을 매만지며 이 가면을 벗어던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고, 그때가 되면 강도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서늘하게 웃었다. 창밖에는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맹렬한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저택 안의 불안한 침묵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한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현관 쪽으로 쏠려 있었고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다. 며칠 전 TK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이후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강도진의 의심 어린 시선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오늘은 도진의 내연녀인 김소영이 뜬금없이 사과하겠다며 저택을 방문했다가 돌아간 직후였기에 지아는 그 여자가 남기고 간 역겨운 향수 냄새만큼이나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도진이 들이닥쳤고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올라 라운 악귀처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보안 요원들이 도진의 눈짓 한 번에 거칠게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이 구석에서 벌벌 떠는 가운데 도진은 성큼성큼 지안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고 고통스러울 만큼 강한 악력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그는 경쟁사에 회사의 핵심 신제품 설계도가 유출되었다고 으르렁거렸고 그 유출 경로가 바로 이 집에서 나온 신호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하며 지안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지안은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지만 도진의 눈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경멸과 확신이 가득 차 있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잠시 후 2층 지안의 침실을 수색하던 보안 팀장이 비닐팩에 담긴 USB 메모리를 들고 내려왔고 그것을 본 도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팀장은 이 메모리가 한지안의 화장대 보석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했고 그 안에는 경쟁사로 넘어간 설계도, 원본 파일이 들어있다는 확인 사살까지 덧붙였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함정이었고 김소영이 아까 화장실을 쓴다며 2층에 올라갔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인 자작극임이 분명했다. 도진은 증거물을 눈앞에 들이대며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그동안 멍청한 척 연기하며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지안이 돈을 노리고 경쟁사에 정보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여자라고 매도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냈다. 지안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김소영이 다녀간 사실을 언급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듣기 싫다는 듯 거칠게 뺨을 올려붙였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안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서늘하게 식은 눈으로 도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따기 한 대는 지안이 그동안 겨우 붙잡고 있던 인내심의 끈을 완전히 끊어놓았고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어떠한 기대나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는 대신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도진은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고 문 밖으로 내몰았다. 지안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매달리는 대신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온 지안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준비해 두었던 이혼 신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결혼 반지를 빼서 서류 위에 올려놓은 뒤 자신이 가지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얼굴을 덮고 있던 칙칙한 위장용 파운데이션을 거칠게 닦아냈고 화장솜에 묻어나는 검은 얼룩과 함께 그녀가 억눌러왔던 지난 3년간의 소름도 씻겨 내려갔다.
이제 못생기고 멍청한 아내 한지아는 죽었고 오직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은 냉혹한 복수자만이 거울 속에 남아 차가운 작별 인사를 구하고 있었다. 지안이 가방 하나만을 들고 1층으로 내려오자 도준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거실에서 술을 들이켜고 있었고 그녀가 현관을 나가는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도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문을 열었고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다. 얇은 옷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정문 밖 어둠 속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가 차에 오르자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지안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도준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묘한 허전함과 불쾌감을 느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때 보안팀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거실로 달려 들어왔고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는 회장님께서 보셔야 할 영상이 있다며 태블릿을 내밀었고 화면 속에는 낮에 방문했던 김소영이 지안의 방에 몰래 들어가 보석함에 USB를 숨기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고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모함했다는 사실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경악한 도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2층 지안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고 텅 빈 방 안에는 주인 잃은 냉기만이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결혼 반지와 이혼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전원이 꺼지지 않은 노트북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고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었는데 그곳에는 복잡한 코딩 화면과 함께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던 보안 로그가 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루시퍼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전율이 일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며칠 전 회사를 구했던 전설적인 해커 루시퍼가 바로 자신의 아내 한지안이었으며 그녀는 경쟁사의 정보를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회사를 구한 은인이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능력자였다는 사실은 도진의 오만했던 자존심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다. 그는 지안이 뺨을 맞고도 변명하지 않았던 그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고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철저한 포기와 실망이었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저택을 뛰쳐나가 빗속을 뚫고 정문으로 달려갔지만 어둠이 깔린 도로 위에는 빗줄기만이 하염없이 쏟아질 뿐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빗속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삼키는 천둥 소리뿐이었다. 옷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멍하니 텅 빈 도로를 응시했고 가슴 속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다. 자신이 그녀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강도진이라는 오만한 남자는 그날 밤 빗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도준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지안의 방에 틀어박혀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집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보았지만 그녀가 가져간 것은 낡은 옷 몇 벌뿐이었고 그가 사주었던 명품 가방이나 보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어 그녀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도지는 그중 피부톤을 어둡게 만드는 파운데이션을 발견하고 의아해하며 손등에 발라보았다. 왜 그녀가 멀쩡한 피부를 감추고 일부러 못생긴 여자 행세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는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한지안의 행방을 찾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고 도지는 그녀가 철저한 계획해 자신을 떠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리며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광기 어린 눈으로 다짐했다. 그녀가 루시퍼라는 사실은 이제 그녀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을 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도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찾아내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 곁에 두겠다고 맹세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녘, 창백한 햇살이 지안의 빈방을 비추었지만 그곳에 머물던 주인의 온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도지는 지안이 남기고 간 반지를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끼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이제 회사의 업무보다 사라진 아내를 찾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그녀를 모함한 김소영과 그 배우 세력을 찾아내어 뼈까지 씹어먹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렇게 강도진의 집착과 관계는 시작되었고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지안이 폭풍우 속으로 사라진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지만 강도진의 시간은 그녀가 떠난 그날 밤에 멈춰버린 듯하였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TK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여전히 냉철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텅 빈 폐허나 다름없이 황폐해져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뒤지며 아내의 흔적을 찾았으나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고 그 절망감은 그를 불면증과 알코올 중독 직전까지 몰고 갔다. 오늘 밤 열리는 블러드문 자선 경매 행사는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장이었지만 도진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사교 노름에 불과했다. 그는 창백하고 헬쑥해진 얼굴로 연회장 입구에 들어섰고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지만 그는 습관처럼 차가운 가면을 쓰고 감정을 감췄다. 이번 행사의 최대 관심사는 베일에 쌓인 글로벌 투자회사 아페이론의 아시아 지부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문이었다. 아페이론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기에 그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내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도진의 비서실장 또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도진에게 거듭 당부했지만 도진의 눈은 행사장에 참석한 여자들의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훑으며 혹시라도 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좇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아내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녀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중앙문이 열렸고 장내를 가득 채우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페이론의 대표를 소개하자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우아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고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주위의 공기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등 뒤가 과감하게 파인 디자인은 그녀의 매끄러운 등 라인을 드러내며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드레스 자락에 박힌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별빛처럼 반짝였지만 사람들의 숨을 멎게 한 것은
보석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였다. 강도진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바라보았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칠 뻔했다. 그곳에는 그가 3년 동안이나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아내 한지안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그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칙칙한 피부를 덮고 있던 회색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투명하게 빛나는 백옥 같은 피부와 붉은 입술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으며 두꺼운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눈동자는 보석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갈색 드레스를 입은 투명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여왕의 자태를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려 탄성을 내질렀지만 도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지안의 모습만이 슬로모션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청중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을 때 도진은 그 미소가 과거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수줍은 미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감 넘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그토록 완벽하게 자신을 속이고 멍청한 흉내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홀린 듯이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경호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한지안. 아니 이제는 아페이론의 대표 JJ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강도진을 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애정이나 원망 따위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고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사무적인 건조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안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우아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와의 접촉을 거부했고 그 거절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도진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유창한 외국어 억양을 섞어 쓰지 않고 완벽하고 고상한 한국어로 자신을 투자그룹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도진의 말을 무시했다. 도진은 그녀의 뻔뻔할 정도로 태연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그녀가 한지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녀가 떠난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고백하려 했지만 지안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잘랐다. 그녀는 강 회장님이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다며 자신은 그런 구질구질한 이름으로 불릴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군거기 시작했지만 지안은 전혀 개의치 않고 도진을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하로 취급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기업의 대표들이 기회를 틈타 지안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아부를 떨기 시작했고 지안은 도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고도의 경제 용어와 국제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좌중을 압도했고 도진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지적인 매력과 카리스마는 도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루시퍼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겹쳐졌고 그는 자신이 놓친 보석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방식, 그대로 도진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그에게 굴욕감을 선사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지안은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장례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아페이론의 한국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의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청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지만 도진은 박수를 칠 수조차 없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도진에게는 닿을 수 전혀 없는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그는 자신이 그녀를 감히 소유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연설 도중 잠시 도진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과 조소로 가득 차 있어 도진의 심장을 옥죄었다. 발표가 끝나고 지안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도진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지안의 경호원들이 즉시 도진을 애워쌌지만 지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는 도진을 돌아보며 싸늘하게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는 지금 이 행동이 TK그룹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라며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날렸고, 도진은 그녀의 눈 속에 감춰진 깊은 분노와 살기를 읽어내고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다. 그녀는 도진이 손을 놓자마자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 손목을 털어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지안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주변의 웅성거림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밤 철저하게 패배했으며 그녀가 돌아온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고 복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진의 가슴속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가 아무리 자신을 밀어내고 부정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녀를 다시 자신의 여자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과거의 촌스러운 아내는 죽었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치명적인 독꽃 같은 그녀는 도진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지안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자마자 차가웠던 표정을 풀고 긴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도진을 마주했을 때 끓어오르는 증오와 묘한 감정의 동요를 억누르느라 온 힘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의 신복이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응시하며 강도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더 집요하게 달라붙을 것을 예상했고, 그를 어떻게 요리해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고 운전기사에게 아페이론 대표가 머무는 숙소를 당장 알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는 머릿속에서 지안의 화려한 모습과 과거의 초라했던 모습이 교차하며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버린 여자라는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안의 사진이 담긴,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결혼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가면을 써야만 했는지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밤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치열하고도 비극적인 사랑과 전쟁을 예고하는 듯 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TK그룹의 총수 강도진이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소문은 증권가 찌라시를 타고 순식간에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도진은 회사의 중대한 결제 서류들을 비서실장에게 떠넘긴 채 아페이론의 아시아 지부대표 제이가 머무는 호텔 로비에서 망부석처럼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고, 그녀가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라도 눈을 마주치기 위해 경호원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매달리는 비참한 꼴을 보이고 있었다. 한지아는 그런 도진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철저하게 무시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싸늘한 냉대조차도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의 집무실로 수천 송이의 장미 꽃바구니와 값비싼 보석들을 보냈지만
그것들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 지안이 업무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빠져나올 때 도진은 기어코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데 성공했고 술기운이 약간 오른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지안의 경호원들이 도진을 제압하려 했으나 지안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러나게 했고 팔짱을 낀 채 도진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짧게 하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도진은 떨리는 입술로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지난 3년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과 폭언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눈이 멀어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하지만 지안의 표정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도진의 구차한 변명이 역겹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싸늘한 침묵을 지켰다. 지안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지금의 화려한 외모일 뿐이라고 전곡을 찔렀고 과거에 못생긴 한지아는 당신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당신의 사과는 당신의 마음 편하자고 하는 위선일 뿐이라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차갑게 등을 돌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도진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반박조차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빗속에 홀로 남겨져 처량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되돌려 놓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도진은 사설 탐정을 통해 지안의 과거에 대해 더욱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얼굴을 위장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든 도진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읽어 내려가다 충격에 휩싸여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보고서에는 10년 전 유럽 사교계를 뒤흔들었던 한 재벌가의 일가족 몰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한지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인 블랙맘바의 자금 세탁 요구를 거절했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당시 어린 소녀였던 지안만이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살았던 것이었다. 도진은 지안이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모와 능력을 숨기고 멍청한 여자 행세를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음을 깨닫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암살자들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며 살았을 텐데 자신은 그런 그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 비 오는 날 밤이 그녀에게는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순간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블랙맘바라는 조직은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고 그들이 지안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한지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페이론의 대표로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블랙맘바가 냄새를 맡고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조하는 충직한 부하들이 중무장을 한 채 대기하고 있었고 펜트하우스 곳곳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완성하고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릴 준비가 된 여전사였다.
도진은 지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자신의 사설 경호팀을 최정예 요원들로만 꾸려 지안의 주변에 배치했다. 그는 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지안은 그의 전화를 무시했고 도진은 결국 그녀의 펜트하우스로 직접 차를 몰고 질주했다. 지안의 거처 입구에서 그녀의 경호원들에게 막힌 도진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난동을 피웠고 그 소란을 들은 지안이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와 그를 안으로 들였다. 도진은 지안을 보자마자 다가가 어깨를 잡고 블랙맘바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으니 제발 내 보호를 받으라고 절박하게 외쳤다. 지안은 도진이 자신의 과거까지 알아냈다는 사실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도진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강 회장님이 나에 대해 뒷조사까지 하신 줄은 몰랐다며 불쾌해했고 당신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으니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도진은 당신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그들은 살인 기계들이라고 소리쳤지만 지안은 소파 밑에서 숨겨두었던 검은색 권총을 꺼내 능숙하게 장전하며 도진의 면전에 겨누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그 모습은 도진이 알던 유약한 아내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냉혹한 킬러의 모습 그 자체였다. 지안은 도진에게 총구를 겨눈 채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들을 죽이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왔고 내 몸 하나 건사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도진에게 당신 같은 온실 속의 화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며 괜히 내 일에 끼어들었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당신의 안전한 성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도진은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총을 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부위에 갖다 대며 차라리 나를 쏘고 당신의 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당신 대신 죽는 게 낫다고 말하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거짓없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안은 도진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여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자신의 위험한 복수극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칠게 총을 내리고 도진을 밀쳐내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도끼가 많이 빠져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돌아가겠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는 않겠다고 말하고는 물러났다. 그날 이후 도진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뒤로한 채 지안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블랙맘바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는 지안이 가는 곳마다 몰래 경호원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지켰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방탄 차량을 선물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안은 도진의 집요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저택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도진의 차를 발견하고는 복잡한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정보원으로부터 블랙맘바의 행동대장인 독사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그들의 목표가 오늘 밤 지안이 참석하는 선상 파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진은 즉시 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파티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려 했지만 지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지안이 일부러 미끼가 되기 위해 그 위험한 파티에 참석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인천항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는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예고하고 있었다. 선상 파티장은
화려한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살기가 흐르고 있었고, 지아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파티장 곳곳에 숨어있는 암살자들의 기척을 감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드레스 자락 아래에 숨겨진 단검과 소음 권총의 위치를 확인하며 다가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선내의 조명이 모두 꺼지며 어둠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날아오는 총알을 피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을 피해 킬러의 팔을 꺾으며 반격을 시작했다. 도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뛰어들며 지안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는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지안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불길이 치솟는 바에 위로 올라갔고,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경악했다. 수많은 킬러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안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야수처럼 포효하며 킬러들에게 달려들었고, 지안을 향해 날아가는 칼날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다. 지안은 갑자기 자신의 앞을 막아서며 피를 흘리는 도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고,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로 왔냐고 비명을 질렀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피를 토하면서도 지안을 향해 웃어 보이며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힘겹게 말했다. 그 순간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선상 파티장의 가판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번쩍이는 천둥 번개만이 이 처참한 살육의 현장을 간헐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강도진은 평생 팬데만 굴리던 재벌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절한 기세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적들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전문 킬러들을 상대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의 명품 수트는 이미 찢어지고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쪽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은 그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등 뒤에 한지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하여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둥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수컷 맹수와도 같았다. 지안은 그런 도진의 등을 맞대고 서서 자신의 빈틈을 메워주는 그에게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과 애틋함을 동시에 느끼며 날카로운 단검으로 달려드는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어둠 속에서 블랙맘바의 행동 대장인 독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부하들의 시체 사이를 여유롭게 걸어 나오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손에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있었고, 그의 눈은 지안이 아닌 이미 지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도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지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진을 밀쳐내려 했지만, 빗물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찰나의 순간 독사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픽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도진의 몸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는 쓰러지는 대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안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번째 총알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도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지안의 얼굴을 따뜻하게 적셨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도진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무너져 내렸고, 지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비명을 질렀다.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은 도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지안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고,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잔혹한 본성이 폭발하듯 깨어났다. 그녀는 도진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독사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당황한 독사가 급하게 방아쇠를 당겼지만 지아는 총알을 춤추듯 피하며 순식간에 그의 거리를 좁혔고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이 섬광처럼 번뜩이며 독사의 손목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독사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안의 응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안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독사의 목을 조르며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지옥에서 온 사신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독사의 다리와 팔을 꺾어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만든 뒤 기절한 그를 쓰레기처럼 옆으로 던져버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도진에게 기어갔다. 도진의 의식은 점차 흐려지고 있었고 그의 가슴에 난 상처에서는 멈추지 않는 피가 꿀럭거리며 쏟아져 나와 바닥을 붉은 웅덩이로 만들고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발 눈을 뜨라고 소리쳤지만 도진의 눈꺼풀은 무겁게 감기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안의 지원 병력과 경찰 헬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안에게는 오직 품에 안긴 도진의 얕은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지안은 도진의 차가워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이승에 붙잡아두려 애썼다. 산소 마스크를 쓴 도진은 간신히 눈을 뜨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울고 있는 지안을 바라보며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뺨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그는 피 섞인 목소리로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고개를 떨구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지아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고 상처 주었던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에 오열하였다. 그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를 구하고 싶었다. 수술실 앞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지아는 피범벅이 된 드레스 차림 그대로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도진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도진과 함께했던 지난 기억들로 가득 찼다. 그가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기억보다 자신이 그를 속이고 기만했던 기억들이 더 아프게 다가왔고 오늘 밤 그가 보여준 희생은 그녀가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 했던 겁쟁이였음을 인정했고 도진이야말로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위험까지도 끌어안아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고 그 눈물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녀의 진짜 감정들이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오자 지아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앞에 섰다. 의사는 총알이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지아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도진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도진은 평소에 오만하고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지만 지안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가왔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그와 함께 운명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병실을 비추는 가운데
강도진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의식을 되찾았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지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파티 드레스 대신 환자복 위에 자신의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워진 화장은 엉망이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처럼 보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그 인기척에 놀란 지안이 부스스 눈을 뜨며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경계심이 아닌 깊은 안도감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안은 도진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울먹이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타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도진의 손을 더 꽉 잡고 있었다. 도진은 목이 말라 쉰 목소리로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하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 말에 지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도진은 아픈 팔을 들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후에야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와 증오의 장벽은 눈 녹듯 사라졌다. 병실안은 두 사람의 숨결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졌고 그들은 이제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진의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와 경찰과 언론이 밖에서 대기 중이라는 보고를 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미지나 언론의 관심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아내 한지안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실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지안은 그런 도진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도진은 괜찮다는 듯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라고 굳건하게 말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집으려다 상처의 통증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고 지안은 황급히 물컵을 들어 빨대를 그의 입에 대주었다. 지안은 물을 마시는 도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난 3년간 쓰고 있던 가면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가면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의 과거와 블랙맘바와의 악연, 그리고 왜 자신이 숨어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지안은 도진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느꼈고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야기를 마친 지안은 도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제 블랙맘바는 자신이 처리할 테니 당신은 회복에만 전념하라고 말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그는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지안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더 거대한 폭풍을 앞둔 전조일 뿐이었다. 도진이 잠든 사이 지안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표정은 다시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독사를 신문하여 본거지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는 자비란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덧붙였다. 그녀는 병실 문틈으로 보이는 도진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다짐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고
숨바꼭질은 끝났으며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뀐 잔혹한 복수극의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도진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총격전이 있고 나서 보름이 지난 후였지만 TK그룹의 회장실이 아닌 병실은 이미 거대한 전쟁 지휘소로 변해 있었다. 한지아는 도진의 병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데스크에서 5대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전 세계에 흩어진 블랙 맘바의 자금줄을 추적하여 하나씩 끊어내는 사이버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도진은 링거를 꽂은 팔로 태블릿을 조작하며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지안이 지목한 블랙 맘바의 위장 계열사들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공중분해시키고 있었고 그들의 손발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으며 과거의 불신과 오해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일에 열중한 지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위해 제국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고 그녀를 해치려던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블랙 맘바의 잔당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기 위해 밀항선에 오르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지안은 직접 현장 지휘를 하겠다고 나섰고 아직 회복이 덜 된 도진은 만류하는 의료진을 뿌리치고 그녀와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도진은 지안에게 당신이 전방에서 싸운다면 나는 당신의 뒤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인천 부두의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지안이 이끄는 정의의 요원들과 도진의 사설 경호팀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 속에서 최후의 선멸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냉철한 눈빛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신호로 대원들을 지휘했으며 그녀의 손짓 하나에 거대 범죄 조직의 숨통이 조여들고 있었다. 총성이 울리고 조명탄이 터지자 부두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궁지에 몰린 블랙맘바의 조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도간에 쥐나 다름없었다. 지안은 과거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간부급 킬러와 1대1로 대치하게 되었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단검을 뽑아들었다. 킬러는 지안을 비웃으며 달려들었지만 지안의 움직임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교했으며 도진이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하며 그녀의 빈틈을 메워주었기에 그녀는 거칠 것이 없었다. 결국 지안의 칼날이 킬러의 급소를 스치고 지나갔고 바닥에 쓰러진 원수를 내려다보는 지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10년 묵은 한이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거두었고 다가온 도진이 그녀를 뒤에서 꽉 껴안아주며 이제 다 끝났다고 속삭여 주었다. 블랙맘바가 괴멸되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를 타고 전국에 퍼졌지만 강도진과 한지안에게는 아직 처리해야 할 마지막 쓰레기가 남아 있었다. 김소영은 도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TK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도진의 저택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도진과 지안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김소영은 하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값비싼 도자기를 던지고 있었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진이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들어오자 김소영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녀는 도진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거라 예상했기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도진은 싸늘한 표정으로 김소영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통보했다. 김소영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눈물 콧물을 흘렸지만 도진은 더러운 것을 보듯 발을 빼며 그녀를 경멸했다.
지아는 천천히 김소영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내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못생긴 아내라고 정체를 밝혔다. 김소영은 눈앞에 있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미녀가 과거의 촌스러운 한지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떡 벌렸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패배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김소영을 연행해 가는 동안 그녀는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안과 도진은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소영이 사라지고 난 후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안정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지안을 서재로 데려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TK그룹의 지분량도 각서와 전 재산에 대한 권리폭이 각서가 들어있었다. 지안이 놀란 눈으로 도진을 쳐다보자 도진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위자료이자 내 인생을 당신에게 저당 잡히겠다는 계약서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나를 버리지 말고 평생 곁에 있어 달라고 진지하게 프로포즈했다. 지안은 도진의 바보 같은 행동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버리고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자신의 입술을 맞췄다. 그녀는 당신의 돈이나 회사는 필요 없으며 내가 필요한 건 오직 강도진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뿐이라고 속삭이며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주었다. 도진은 감격에 겨워 지안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단순한 부부를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시련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신뢰가 쌓여 있었다. 도진은 지안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지안 역시 처음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답하며 긴긴 복수극의 막을 내렸다. 1년 후 TK그룹의 창립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대연 회장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강도진 회장과 그의 아내이자 공동 경영자인 한지안 대표가 팔짱을 끼고 등장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지안은 눈부시게 빛나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여신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에스코트하며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완벽한 세기의 커플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과거의 추문이나 험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동경의 시선만이 존재했다. 도진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지난 1년간 회사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발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옆에 서 있는 지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연설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아내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지안은 환하게 웃으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그 미소는 과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던진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지나온 험난했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그 고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가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서로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세상의 정점에 함께 서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에서 도진은 피곤해하는 지안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날도 저 불빛들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문득 과거에 자신이 지안을 차갑게 외면했던 그 밤길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지안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손에 힘을 주어 마주 잡았다. 강제 결혼으로 시작된 악연은 죽음을 넘나드는 사투 끝에 필연적인 운명적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었다.
차가운 가면이 벗겨진 순간 무너져 내린 것은 도진의 오만함이었고 그 폐허 위에 피어난 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사랑이라는 꽃이었다.